안녕하십니까. 양평 산하사 철불 자산의 의미와 복원 방향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남원시 학예연구사 박경표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양평 산하사 철불 자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복원 방향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산하사는 양평군의 명산인 용문산 서쪽편에 위치한 사찰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과 같은 조선시대 지리서에서도 용문산 또는 미지산에 위치한 사찰이라고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 편찬된 공은 본말사지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려 태조 6년인 923년에 대경대사 여염이 제자 윤청과 함께 한화사를 창건하고 5층 석탑과 노산화부를 조성하여 봉안하였으며 1367년 태고 보우스님이 중창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 5층 석탑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사진만으로만 남아서 전하는 한화사 철불자상을 창건 당시의 노산화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하사에 봉안되어 있는 태고 보우스님의 탑과 탑비에서 고려말 태고 보우스님에 의한 중창불사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또 1775년에 세워진 불량지를 통해서 조선 후기까지도 명맥을 유지했던 용문산의 명찰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23년에 대경대사 여염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화유산은 현재 남아서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939년에 조성된 양평 보리사지 대경대사 탑비에 비문에서 태조 왕건의 요청으로 대경대사 여염이 지평 보리사를 준수하고 머물며 설법을 전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려시대 개창 혹은 중창된 것으로 전해지는 용문산의 용문사, 상원사 그리고 산하사를 비롯한 용문산의 불교 문화 형성 배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서 산하사 창건에 대한 정치적, 지리적, 사상적, 시대적 배경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고려 초기 대경대사 여염에 의한 개창은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참고 문헌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하사의 고려 초기 개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빙 자료가 바로 1916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한 고적 조서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산하사 철불 좌상입니다. 고적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철불 좌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앉은 키가 이제 110cm 정도이며 하부 철의 두께가 2.5cm 정도이며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 말에서 고려 초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상은 화재를 당해 파손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화재에 대해 1907년 8월 24일 일본의 토벌대가 산하사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의병을 토벌하고 산하사를 방어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그 당시에 불상도 파손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상은 오른팔 팔꿈치, 양손의 손가락, 그리고 왼쪽 무릎 정수리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두 줄에 갈라짐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16년 이때만 해도 파손이 되었지만 불상의 얼굴과 불신, 옷주름 등 비교적 잘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산하사 철불자상이 다시 한번 사진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60년에 옥천면으로 현장 답사를 왔던 정용호 교수님의 기록에서입니다. 1960년 옥천면에 불교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산하사를 방문했던 정용호 교수님께서 법당 뒤 돌담 쪽에 방치된 철불을 발견하시고 사진 기록을 남기셨는데요. 당시 기록에서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얼굴의 일부와 상반신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손이 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정용호 교수님이 다시 방문했던 1970년에는 이미 철불 자상이 사라지고 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됩니다.
남아있는 사진상으로 산화사 철부자상의 모습을 평면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평면도를 통해 유추해 보면 머리는 뚜렷한 나발의 표현, 턱이 좁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얼굴의 형태, 그리고 가늘고 긴 눈매, 좁은 이마, 콧방울이 좁은 코, 윤곽이 뚜렷한 입의 표현 등 고려 초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잘 남아 있습니다. 법인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 우변형이며 몸에 밀착되어 허리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결실되었지만 남아있는 팔과 손의 형태로 보아서 상마촉지인의 수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사 철부자상은 알맞은 신체 비례와 균형감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정교한 표현에서 뛰어난 조형성과 세련된 조각 기법을 보여주는 고려 초기의 철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사 철부자상은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자세, 편단 우변의 차기법, 항마촉지인의 수인 표현 등 석굴암 본전부를 원류로 하고 있는 어, 불상으로 다만 좁은 이마와 눈꼬리개가 길게 올라간 눈매, 폭이 좁은 코 등 얼굴 표현에서 고려 초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됩니다. 특히 양평 산하사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며 선종 사찰인 하남 천왕사 주존불로 추정이 되며 혼전하는 철불 중 이제 가장 큰 불상으로 알려진 하남 천왕사 철불자상과 친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남 천왕사 철불자상은 조선 후원 세력에 대해 광주의 대오적인 왕규, 본명인 함규의 후원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양평 산하사 또한 함왕성지, 함왕혈 등 함교와 관련성을 가진 사찰로 영향관계가 주목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산하사 철부자상은 조성에 대한 정치적, 지리적, 사상적 배경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으며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의 왕권 강화를 위한 불교 정책과 지방 호족의 후원 및 선종의 교리적 변화 등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고려의 대표적인 철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산하사라는 사찰의 주존불인 이제 비로자나 혹은 노사나라는 주존불의 성격으로 조성된 불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직원인 외에 노사나불과 관련하여 조선 기록상으로 통일신라에서 고려 시기 직원인 시무의 여원인의 경우 확인되는 사례가 있지만 항마촉지인의 불상 중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로 단정지을 수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943년에 편찬된 봉은 본말사지에서는 이 산하사 철부자상을 창건 당시 조성된 노사라 불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대경대사 여름의 산하사 창건 연대와 일치하는 시기에 조성된 불상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복원에 대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평 산하사 철불자상의 복원 방향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하사 철불자상의 복원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전통 제작 기법에 의한 철불 복제품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산하사 철불자상의 복원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다음으로 철불자상으로서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산하사 철불자상의 경우 현재 원본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다시 만들어내는 재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주 합산동 철불자상의 복제품 제작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제작한 복제품으로 국가무형유산인 주철장 원광식 장인이 전통주조기법으로 제작한 사례입니다. 이 복제품의 제작에는 3D 스캔 기술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원주 합산동 철불자상은 높이가 1m가 안 되는 불상으로 당시에 전통주조기법만으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제품의 제작이었기 때문에 원본과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3D 스캔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조 분할성과 파손 부위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재현된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남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하남 천황사지 철불자상의 경우 높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불의 복원 사례입니다. 2014년에 송창일 명장에 의해 제작된 하남 천황사지 철불자상의 복제품은 전통 주조 기법만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D 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재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제작 과정의 사진을 보시면 3D 스캔 기술로 이제 만들어진 제작 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불상은 원본을 그대로 재현한 복제품으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두 불상을 각 지역의 박물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전시하기 위해 제작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와 달리 현재 양평 산하사 철불자상의 경우 원본이 없기 때문에 3D 스캔과 같은 효율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오로지 장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원형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서 두 사례처럼 전통적인 주조 기법을 통해서 철불을 제작할 수 있는 명인들의 손에서 최대한 원형의 모습에 가깝게 재현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 부분은 철불 자상의 최대 높이라든지 철의 두께 등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크기는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정면의 모습은 추정할 수 있지만 측면과 후면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이제 부분 또한 유사시기 편도한 우변형 철불 자상들의 우쭐운선을 참고하여 제작한다면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불의 제작 기법은 크게 합법 주조와 밀랍 주조로 나뉘는데 이처럼 여러 개의 편으로 분할하여 주조하는 방법을 이제 합법 주조, 밀랍으로 본체를 떠서 하나의 편으로 주조하는 방법을 밀랍 주조라고 합니다. 산하자 철불 야상의 경우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허리 부분에 이제 갈라짐이라든지 다리 사이에 갈라진 흔적이 분할 주조선으로 이제 추정이 되며 정확하게 몇 개의 편으로 분할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3개 편 이상으로 조성된 합법 주조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조 방식에서도 이 합법 주조 방식을 활용하여 본래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최근 강원 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분이나 제작 방식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한 산하사 철불 자상을 재현하는 데 접목시킬 수 있다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참고 문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찰의 정각 내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 불상을 새로 조성하는 상황에서 계금이라든지 계안, 불복장 의식 등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사찰 정각에 안치되어 있는 고려 철불 중에 계금과 계안이 되어 있는 사례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계금이 되어 있는 사례도 아름답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철이라는 소재가 주는 중후함과 거칠면서도 서민적인 감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현을 할 때 본래의 모습을 더 자연스럽게 살려내고 철불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는 방향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내어봅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철불 중 산하사 철불 자상처럼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사례는 포함해서 총 4건입니다. 모두 사라진 경위와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며 동화사 수막제전 철불 자상이나 동경 봉암사 철불의 경우는 아쉽게도 전체적인 모습 또한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철불들 중 아직까지 원형을 다시 재현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산하사 철불 자상의 재현은 철불이라는 소재를 떠나서 사라진 한국 문화유산의 재현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구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